자, 오늘 또 이 월요일에 종목라인 방송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자, 정말 오늘 뭐 시장, 글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이 주말 사이에 참 어떡하지? 월요일 날 시장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야, 이거 벚꽃 구경을 갈 때가 아니라 시장 걱정을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정말 공포감으로 끝났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글쎄요. 다음 월요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장세 그런 부분이 악재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냥 무난하게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무난하게 끝났는데 다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의 체감적으로는 지수가 상황이 좀 좋지는 못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렇죠, 여러분들? 지수는 오늘 강보합으로 끝났으나 사실 대다수의 종목들이 힘을 받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지수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수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주식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수급입니다.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수급이 바뀌는 종목들, 수급이 손바뀜이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고 정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최근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급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급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과일을 하나 정말 농사를 잘 지어서 맛있게 이 과일이 열리게 되면 또 이 사과가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거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과를 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과의 값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올해 농사를 좀 잘못 지어서 이 사과가 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헐값에라도 어떻게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과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식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정말 주식시장 위험해 보이는데 이 종목은 아닌 것 같아. 자,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주식시장 역시 힘을 못 쓰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최근 시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거 상승장이 안 나올 것 같다. 하락장 나올 것 같다. 정말 불안감에 하루하루 떨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수에 근본적으로 수급이 없습니다. 마침 블랙홀 현상처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마치 한 섹터, 한 테마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없이 IT가 잠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짝 상승했으나 도로 중국주에 바톤을 터치하면서 중국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주가 한 이틀, 3일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제약주 쪽으로 또 수급을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의 트렌드들을 잘 쫓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트렌드가 시장에서 가장 맞아 떨어지는지 일단은 바로 왼쪽에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오늘 장의 특징은요. 바로 제약바이오라고 생각됩니다. 자, 뭐 물론 그동안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대형주 쪽에서의 자금 이탈도 나오는 모습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하락이 나오는 반면 어떠한 종목들은 또 상승이 나오고 지금 정말 제약바이오들이 전체적으로는 상승해 보이는 느낌이 드나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상승하는 종목도 있으면서 정말 옥석 가리기 장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도 역시 제약주가 강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자료화면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잘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제약바이오가 글쎄요. 저는 기업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임상실험이라든지 내지는 미국 FDA 승인 내지는 뭐 일정적인 테마들 역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4월 달에 미국에서 미국 암학회가 있습니다. 자, 이 암학회를 통해서 많은 제약 회사들이 신약, 그러니까 뭐 항암 치료제라든지 이 면역 치료제에 대한 발표가 오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음 주죠.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 4일 동안의 암확해가 일정이 있다 보니 오늘 장에 정말 항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6월 달에 세계 최대의 암학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뭐 컨퍼런스 행사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주식시장에 증시 이벤트로서 작용이 되면 그때그때마다 시장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또 쏠리기도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아직까지는 일정이 끝나지 않았고 남아있는 일정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오기 전까지 당연히 주식시장의 수급은 더 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이 있고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그 종목들로 인해서 그 뒤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후속주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종목라인의 종목들 제가 한번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뭐 유한양행도 보이고요. 그리고 뭐 녹십자, 랩셀, 그리고 KPM 테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영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정말 유명한 기업도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상당히 뭐 낯선 기업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기업들의 특징이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들? 해당 기업들 특징이 전부 다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정말 많은 뭐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도 역시 제약주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제약주를 잡아야 될지 정말 막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가장 1순위는 항암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제약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게 항암 치료제 시장입니다. 가장 규모가 큽니다. 뭐 뷰티도 있고 내지는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요. 뭐 많은 뭐 시장이 있겠지만 항암 치료제 시장이 가장 규모는 큽니다. 자, 그래서 항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눈여겨 보셔야 되고 오늘 이 대장주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후속주도 역시 상승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오늘 한 종목 한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 뭐 다들 아시는 기업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도 다들 아시는 기업이고 사실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삼성 계열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말 상장 이후로 지금까지 연중 신고가를 그려가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무서운 기업이죠. 글쎄요, 삼성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정말 기업이 좋아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이 시장 트렌드가 된 상태이고 역시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고 또 역시 자회사 역시 튼튼하다 보니 그동안 뭐 실적과 모멘텀 여러 가지로 지금 맞아떨어져 가면서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글쎄요. 근데 오늘 뭐 장중에 종가까지 8.29% 상승 나왔는데 자, 이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면 또 우리 셀트리온에서 조금은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실제로 뉴스만 보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노무라 증권에서 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워낙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치 상향을 해놨는데요. 자, 그런데 반대로 셀트리온은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다 보니 역시 이 뭐랄까요, 셀트리온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보다 목표가 상향되냐? 약간 이러한 논란도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또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뭐 어찌됐건 간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가 역시 신약 개발을 앞두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로서 지금 역시 또 모멘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8.29% 상승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기술적 화면으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말 뭐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밖에 나오고 있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글쎄요.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정말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거의 아니죠. 2년이라기보다는 1년 거의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밖에 나오지 않는 종목이죠. 자, 근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서라도 사야 되나 아마 고점에서 매수를 추격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사실 시장 트렌드가 맞아떨어지니까 이러한 매매도 맞겠지만 굳이 고점에서 쫓아가서 매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자,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바닥권에서 산 사람들의 물량을 받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적인 게임도 역시 수익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고점에서 손실 보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제가 항상 분봉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굳이 지금 4개월 동안 올라간다. 언제 잡아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분봉상 보시면 역시 수급 들어오는 구간 뻔히 보입니다. 자, 일봉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분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 검은 선, 우라노스의 이 수급선을 항상 강조드립니다. 자, 이 수급선 위에 상향 돌파되면 항상 해당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결국 기관들, 외국인들 내지는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분봉상 뻔히 보입니다. 자, 수급선 돌파될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 따라 붙습니다. 자, 과거에도 한번 가보시면 2월 22일 날 수급선 상향 돌파되면서 역시나 거래량 따라 들어옵니다. 자, 아까 제가 주식의 가장 근본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수급입니다. 자, 사과가 사람들이 안 사주면 결국 헐값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 사과를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붙으면 사과값은 올라갑니다. 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해당 기업의 기관, 외국인, 세력들이 해당 기업 좋아 보인다. 결국 많이 살려고 한다.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 결국 그때부터 주가 상승인 겁니다. 자, 수급 변곡적 매매. 결국 그동안 수급이 안 들어오다가 수급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순간 이런 자리를 매수 삼으셔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때 충분히 단기간 쪽으로도 수익 보고 나갈 수가 있고 내지는 길게 추세적인 흐름으로도 수급선이 이탈 안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고 가시면서 결국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 종목들을 일봉 내지는 뭐 이런 쪽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분봉상 수급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결국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이걸 보고 사시면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 역시 오늘 항암 치료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종목이 항암 치료제인지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KPM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종가가 6.83%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사실 이 종목은 미리 주가가 반영됐습니다. 자, 바로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죠. 자, 왜 상한가 갔을까요? 자, 사실 KPM테크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상당히 낯설 겁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의 자회사가 에이비온이라는 기업이고 에이비온이라는 기업이 바로 다음 주 4월 14일 날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암학회에서 역시 이
뭐랄까요? 항암 치료제에 대한 신약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자회사의 신약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 당연히 모회사가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미리 이러한 일정을 안다라면 당연히 해당 기업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일정을 모르면 기술적으로라도 보시라고요. 자, 화면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KPM테크가 지난 3월 달까지는 제약주의 성격을 갖춘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 나오고 하면서 3개월 동안 주가가 빠졌던 종목입니다. 글쎄요. 다른 제약주들 다 올라갔는데 해당 기업은 제약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 반영이 안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자회사의 그 모멘텀으로 인해 주가가 갑자기 3월 달에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옵니다. 상한가 치고 또 다음날 급반등을 친 다음에 3거래일 정도 슈팅이 나오고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좀 급반등 패턴의 종목들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모멘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침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외바닥, 진바닥에서 좀 공략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진바닥에서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분봉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분봉 보니까 여러분들 보입니까? 자, 그동안은 사실 수급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자, 보시면 해당 기업이 항상 이 수급선 밑에서만 주가가 맴돌았습니다. 자, 수급선 밑에서만 주가가 맴돌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정확하게 3월 언제입니까? 3월 26일 날 정확하게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수급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만 다시 한번 볼까요? 수급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온다. 자, 수급이 손바뀜이 일어난 구간입니다. 결국 해당 구간에서 기관, 외국인, 세력들이 이 종목이 매력적이라 생각이 들고 이 구간에서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자, 수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과일값이 뛴다고 했습니다. 자, 이 기업의 주가가 뛴다고 했습니다. 자, 수급선 돌파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거고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라갈 때 요즘에는 보니까 정말 시장이 좋지 못하다고 투자자분들이 보시면은 20% 25%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는 매매를 합니다. 소위 말해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시는데 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위에서 고점에서 물립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충분히 저점 매수를 통해서 급등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 충분히 수급선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 재차 상승 랠리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급반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KPM테크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우리가 이런 수급 변곡점 매매만 잘 노려보신다면 매매로서도 정말 어떻게 이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이 나오든 내지는 박스장이 나와도 충분히 단기 매매로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 KPM테크라는 종목 받고 그 다음 종목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바로 코디엠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종가 17.45%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디엠. 여러분들 코디엠 무슨 기업인지 아십니까? 사실 해당 기업도 제약바이오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원체 이제 테마 종목으로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이나 제약바이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왜 우라노스가 여기다 넣었을까요? 역시 자회사가 또 이 코디엠이 신약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항암 치료제로 관련돼서 역시 모멘텀 플레이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이 항암 치료제 시장이 정말 규모가 큽니다. 제약산업 중에서는. 특히나 이 코디엠 같은 경우도 차세대 면역 항암제라는 CAR-T라는 이 치료제를 지금 신약 개발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기술적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해당 기업이 KPM테크하고 상당히 동일합니다. 자, KPM테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인데 보시면 사실 지난 11월, 12월 제약바이오가 움직였을 때가 이때부터니까 11월, 12월 그리고 1월, 2월, 3월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 나왔던 종목입니다. 글쎄요, 직전 3월 23일 날에는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감사보고서 지연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거 뭐지 하다가 주가가 이미 불과 7거래일 만에 단기간적으로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700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이 거의 2배, 100%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바로 이번에 면역 항암제 때문에 이슈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거 우리가 일정을 알기도 어렵고 해당 기업이 신약 치료제 만드는지 찾아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기술적 흐름 분석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 시장 소외였습니다. 우리가 이거 진바닥 잡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지는 폭락 나왔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 이 자리에서 손절 생각하지 공략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봉상이 아니라 분봉상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결국 지난 3월 23일 날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 결국 해당 기업은 그동안에도 역시 수급선 밑에 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3월 29일 날을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선 위에 돌파가 나오면서 자,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따라 들어옵니다. 거래량이 따라 들어온다. 수급선 위에 거래량이 따라 들어온다. 역시나 수급 변곡적 현상이고, 자, 이 구간에서 기관 외국인 세력들 매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단기간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 플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수급선 이탈 나오지 않으면 좀 길게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